자, 보세요. 자, 3번 문제 한번 봅시다, 얘들아. 편안하게 볼게요. 선생님이 맨날 강조하는데 수학은 표현 싸움이에요. 그죠? 표현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와, 이야, 짜증나는 이 새끼 두 번째 줄부터 표현이 이제 딱 막히죠.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조건제시법이라는 건 알겠는데, 어마무시한 가우스인 이 새끼가 나왔어. 그러면 선생님이 어저께 말씀을 드렸잖아. 여기 있는 친구들은 조건이라는 식, 뭐 방정식 또는 부등식이라는 친구들의 근을 원소로 갖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집중 탐구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x-가우스 x라는 친구와 n분의 1이라는 친구가 주어져 있는 관계식에서 도대체 네가 누구니? 라는 걸 물어보는 이 식에서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나는 언제나 날개를 갖고 와서 함수 대 함수로 쪼개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너는 당연히 무슨 함수가 될 것입니까? x축과 평행한 상수 함수가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야, 네가 누구니? 너는 가우스 함수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가 누군데? 자, 선생님이 수학 상할 때부터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렸던 한마디가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범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데 범위를 갖고 오는 세 친구가 있어요. 첫 번째, 절대값. 두 번째, 가우스. 세 번째, 치환이라는 친구가 있다라고 기회가 될 때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가우스라는 친구가 등장하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누굴 생각하셔야 된다? 범위라는 친구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가우스라는 친구를 보니까 뭘 떠올려야 된다? 가우스는 뭡니까? 가우스는 별거 없어요. 정수라는 걸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짬뽕이 되었을 때 어떠한 친구를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자, 일단 첫 번째 이것부터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수직선을 갖고 오세요. 수직선에 임의의 x값을 떡하니 찍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냥 쿵 하고 떨어진 거야. 그리고 이쪽을 딱 봤어. 근데 왼쪽에 분명히 어딘가에 정수가 하나 있겠지. 가까운 정수가. 그럼 내 오른쪽에도 가장 가까운 정수가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서도.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정수를 나는 n이라고 얘기하고 여기 있는 그 정수를 n 플러스 1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x가 어딘지 모르게 존재했을 때 가장 가까운 왼쪽 정수와 오른쪽 정수는 반드시 존재하겠고, 그 상황에서 이 x에다가 감옥처럼 가우스 기호를 씌웠을 때 이 x는, 여기 보시게 되면 요 x는 뭐가 돼버린다고? 가우스 x가 돼버리면 왼쪽 정수의 값이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어떤 의미에선 우리 반올림 말고 올림 말고 버림입니다 라고 느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선생님 예를 들자면요. 그래, 좋아. x라는 친구가요. 정수라는 친구와 0 이상 1 미만의 양의 소수. 자, 뭐라고 그랬어요? 0 이상 1 미만의 양의 소수로 구성이 되어 있었을 때 가우스라는 친구를 취해버리면 뭐 해버린다고요? 얘를 지워버리면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해 달라 이거예요. 그래? 응, 그래요. 그러면 가우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끝내고 다시 이 식을 봐봐. 그러면 선생님
얘는 범위에 따라서 정수 취급을 하는데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범위에 따라서 그냥 변수지 뭐. 뭐 달라질 게 있어요? 얘는? 아무도 어떻게 달라질 건 없잖아요. 그럼 뭔 소리 하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아유, 보여줘야지만 알지. 예를 들어서 내가 0 이상 1 미만의 범위를 갖고 왔다고 생각을 해봐봐. 그럼 0 이상 1 미만에서 가우스 X라는 친구를 생각을 해볼까? 왼쪽 정수라니까 가우스 X는 누굴 얘기해줘야 돼? 0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y는 x 마이너스 가우스 x는 이 상황에서 누가 되는 거죠? y는 x 마이너스 0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은요? 어떻게 돼요? 그럼 y는 x 마이너스 1이 되어버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우스 x는 이 범위에서 왼쪽 정수니까 얘가 되잖아요.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1 이상 2 미만은 어떻게 되겠어? y는 x 플러스 1이 되시겠지. 그럼 내가 그냥 범위 중에 3개만 따서 식을 써봤어. 그리고 이 식을 내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 테니까 잘 봐봐. 얘들아, 좌표 평면을 그려줄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이요, 0이요, 1이요 라고 잡고 하늘색으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선 x 마이너스 1을 따라간답니다.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에서는 누굴 따라간대요? x 마이너스 1을 따라간답니다. 아이고야, 미안하다. 마이너스가 붙어 있었네요.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여기는 뭘로 가줘야 돼? 플러스. 여기는 뭘로 가줘야 돼? 마이너스로 가주셔야 되겠죠. 그럼 x 플러스 1로 가주셔야 되니까 마이너스 1부터 0 미만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주셔야 되겠죠. 이 범위니까 토막 친 다음에 요거 그려준 거잖아요. 얘는요 0 이상 1 미만의 범위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되겠죠. 1 이상 2 미만의 범위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되겠죠. 따라올 수 있겠어요? 지금 그림 그린 거요? 되겠니, 좀 친구들? 그러면 문제에서 선생님 마이너스 5부터 5까지의 범위가 있어요 라고 하게 되면 아니 개꿀인데? 갸꿀이잖아. 이렇게 지금 그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쵸? 여기도 이제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 함수를. 그러면 내가 좌변을 그려놨어. 이제 n분의 1 우변을 그리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기억부터 찾아보자, 얘들아. 선생님, 기억이 참입니까? n에다가 또리를 넣었어요.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인 상수함수를 딱 그었어요. 그러면 교점들이 막 생기겠죠. 그렇잖아요. 누군지 모르는 교점들이 생기겠죠. 그럼 교점들이 생기는데 그러면 그 교점 중에 3분의 1이라는 친구들은 A3의 원소가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거의 표현을 잘 보세요. 제가 그림을 지금 여기에다가 적당하게 여러분들 3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를 그릴 거예요. 뾰로로로로로로로로롱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 내가 마이너스 1이라고 쓴 거 보이시죠? 그쵸?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의 교점의 x좌표는 무슨 값이 나올까? 내 핑크가 3분의 1이니까 여기서의 녹색은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1이 나오겠죠? 여기서는 무슨 값이 나올까? 마이너스 2 더하기 3분의 1일 텐데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3 더하기 3분의 1일 거고요. 여기서는 0 더하기 3분의 1일 것이고요. 여기서는 1 더하기 3분의 1, 여기서는 2 더하기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1은 저 교점들의 원소가 되네요. 그래서 기억은 참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3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가우스가 들어가서 해석을 못 하시는 걸 뭐예요? 가우스를 풀어드리고 함수적 풀이로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해석한 다음에 기억을 해결했어요. 이해 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AN의 원소의 개수는 11개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야, 일로 와봐. 이 범위만큼 그래프를 지금 내가 그릴 거지. 그러면 하늘색 이렇게 뾰족뾰족한 애들이 그려질 거 아니겠어? 그러면 지금 핑크색하고 하늘색의 교점의 개수가 니은에서 원하는 원소의 개수가 된다는 건 눈치챘겠죠? 맞아요? 그러면 생각해볼까? 여기가 마이너스 2였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었어. 그러면 그냥 그림을 그려버릴게. 얘들아, 이렇게 그리면 마이너스 4고요. 이렇게 그리면 마이너스 5예요. 그림이 좀 중복되더라도 이해는 부탁드릴게. 이렇게 교점 하나 있어요. 교점 하나 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4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5예요. 그러면 지금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가 어디까지 온 거야? 여기가 2까지 온 거죠. 그렇죠? 8개가 2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면 3에서 4까지도 하나 생길 수도 있겠죠. 여기 화면 보이나? 3에서 4까지 하나 생길 수가 있겠죠. 여기가 4겠고요. 4에서 5까지 하나 생기고 5일 때, 5 이상이니까 여기 5일 때 하나 생겨서 그림을 딱 완성을 하게 되면 여기서 교점, 여기서도 교점. 그러면 너는 3이요, 4요, 5가 되니까 그림 그려서 교점을 계속 세보면 하나요, 2개요, 3개요, 4개요, 5, 6, 7, 8, 9, 10개입니다. 그러면 원소의 개수는 11이 아니고 10개입니다. 니은은 거짓이에요 라는 걸 그림을 그리게 되면 편안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림을 그려서 확인해 봤더니 더 명확해요. 선생님, 여기가 분모에 여기 m하고 n을 넣었는데 걔네들이 다르면 즉 x축과 평행한 상수함수의 높이가 다르면 교점도 다른가요? 당연히 다르겠죠. 교집합이 생길까요?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디귿은 참이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은 누구? 3번 되시겠죠. 돌아다니면서 볼 수가 없으니까 어디서 막혔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푸르신 분도 있고 뭐 가에서 나에서 다에서 다 제각각으로 막혀 있어요. 그러면 이 제각각으로 막혀 있는 이유가 뭐냐? 나도 몰라. 이해를 못 하나 보지 뭐. 자, 얘들아 보세요. 7번 봅시다. 간단해요. 선생님,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근데 그럼 P라는 애가 요 애새끼가 들어올 건데요. 그럼 P 너 누구니? 라고 물어본 거야. 이제 introduce P. P하고 A 교집합은 2개입니다. 2개예요. 그러면 어떤 친구가 1, 2, 3, 4 중 2개예요. 그럼 2개를 뽑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1, 2, 1, 3, 1, 4, 2, 3, 2, 4, 3, 4. 그냥 다 썼어. 뭐 나쁜 거 아니잖아. 뭐 금기시 되는 일도 아닌데요. 4개 중에 2개 쓰는 거 나쁘지 않잖아요. 그쵸? 4시 2 맞잖아요. 6개. 그리고 P차 B가 공집합입니다. 선생님 여기 좀 봐주시겠어요? 이제 조건 나를 보세요. P차 B가 공집합입니다 라는 말은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확인받고 싶은 느낌인 거야. 무슨 확인을 받고 싶냐면 차집합의 입장에서 공집합이 나왔다라는 건 선생님 P라는 친구가 B에 포함되거나 P와 B가 같을 수 있다는 거에 동의하시죠? 이 말인 거예요. 조건 나에서 이야기하는 건.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작다에만 신경 쓰지 마세요. 같다도 되는 거니까. 요게 약간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조건 나는 그래 P가 B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야. 그러니까 얘는 바꿔 얘기하자면 이런 느낌인 거죠. 같은 거잖아요. 동치관계잖아요.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과. 되겠어? 그래. 그럼 P는 이 안에 들어갈 거야. 그런데 조건 다를 보니까 야, 이 18이래요. 합이. 그러면
얘들아 잠깐만 나 1, 2, 3, 4에서 끊어. 왜냐면 1, 2, 3, 4에서 더 갖고 오면 안 되잖아. 그러면은 조건 가가 깨져버리니까. 그래서 선생님 이거 더하면 3이고요 4고요 5고요 5고요 6이고요 7이고요. 답은 뭐 웬만하면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5에서는 안 나오겠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합이 28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나는 25가 필요하겠고요. 나는 24가 필요하겠고요. 나는 23이 필요하겠고 23이 필요하겠고 22가 필요하겠고요. 21이 필요하시겠죠. 5, 6, 7, 8에 더하셔가지고 이 파란색 숫자 맞추면 되는데 가장 큰 수 더해봤자 2개 더해봤자 15밖에 안 되잖아. 그럼 3개를 더하면 될 거 아니겠어? 그럼 3개를 더하려고 생각을 해봐. 13, 18 없어요. 21 있어요. 가장 큰 게 2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 6, 7, 8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5, 6, 7, 8 더하면 뭐야? 26니까 또 없잖아요. 와우. 그러면 P는 3, 4, 6, 7, 8이 되는 거죠. 그럼 3, 4, 6, 7, 8에서 또 A를 뺀대. 아유 왜 그래? 3, 4, 6, 7, 8에서 A를 빼버리니까 6, 7, 8만 나오시겠죠? 그러면 P의 모든 원소의 곱은 6 곱하기 7 곱하기 8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으시겠죠. 그러면 우리 암산 공부 좀 해보자. 얘들아 2 곱하기 3이죠. 2의 세제곱이죠. 2의 4제곱이죠. 16 곱하기 3, 7의 21이죠. 맞아요? 그럼 이제 머릿속 상상하는 거야. 16, 21, 16, 32. 맞아요? 16, 30이니까 3, 3, 6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답이 나오실 수 있으시겠죠. 오케이. 자, 13번 문제를 보게 되면 당황스러운 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와, 이 새끼들 이거 원소를 하나도 안 줬네? 그렇잖아. 인간적으로 원소 하나는 줘야지. 자, 라지 A의 원소는 스몰 a1부터 a6까지고요. 라지 B의 원소는 거기에다가 A의 원소에다가 어떠한 일정한 수 D를 더한 친구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A의 모든 원소들의 합이 32가 나오시고요. A 합집합 B는 62가 나오시고요. 교집합은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A의 원소 중에서 값이 가장 큰 원소와 작은 원소의 합을 구하세요. A는 6개입니다. 뭐 당연히 6개지. 자, 그러면 이걸 보니까 여러분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한정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시겠죠. 그러면서 일단은 뭐 어쩌겠습니까? 479를 여기다 쓰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엄청나게 굴릴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서 누군지 모르는 새 놈에다가 D를 더한 게 B의 원소잖아. 그치? 그러면 그 친구들 중에서 얘하고 교집합이 있으시다라는 말은 그렇잖아요. 여기에 원소에다가 D를 더한 친구들은 그쵸? 여기에 B에 존재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A1부터 A6는 다 다른 숫자이기 때문에 똑같은 수를 더하면 결과물도 다 다르시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막 손발이 막 어지러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어차피 이름표는 안 정해졌으니까 A1, A2, A3 더하기 4 더하기 7 더하기 9라고 일단은 이야기할게요. 얘네들을 라지 A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되겠고 라지 B라는 친구는 여기에다가 더하기 뭘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6D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시지 않으시겠어요? 자, 그러면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62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
선생님 첫 번째 A의 모든 원소의 합은 32라고 얘기했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합이 32가 되니까 야 16 더하기 4니까 얘 20이지. 그렇잖아요. 이게 30이니까 A1 더하기 A2 더하기 AS3는 뭐가 나와줘야 돼? 12입니다. 라고 나올 수 있지 않겠어? 그렇죠. 일단 구해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되는 거예요?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62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일단은 뭐가 되는 거야? 야 너하고 나하고 더해줘야 되겠지. 그렇잖아요. 그럼 너하고 나하고 더하게 된다면 A 합집합 B의 원소의 합은 62인데 62라는 친구는 얘를 다 더해야 되겠지. A의 모든 원소의 합은 32니까 32를 갖고 오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32 더하기 6D가 되니까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얘들아 A 합집합 B의 원소의 합을 이야기할 때 여기 있는 친구는 지금 A에서도 한번 카운팅되고 B에서도 한번 카운팅된 두 겹인 친구들이잖아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한번 빼주셔야죠. 누굴 빼주셔야 돼요? 20을 빼주셔야 되겠죠. 그래요? 20 빼주세요. 얼라? 그러면 20을 빼버리니까 얘랑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64가 나오시죠? 64에서 20을 빼니까 뭐예요? 44가 나오시죠? 62에서 44를 빼니까 뭐가 나오신가요? 18 나오시는 거 맞아요? 18을 6으로 나오니까 D가 누가 나와요? D가 3이 된다라는 거 맞아요? 그렇잖아. D가 3이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D가 3이 되는데요. 479는요. B에도 있잖아요. 그러면 D를 더한 게 B잖아요. 그럼 3 빼주세요. 3 빼주세요. 3 빼주세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4가 겹치네? 그치? 누군가 하나는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지? 그러면 아까 A의 모든 원소의 합은 32라고 얘기했으니까 1, x, 6, 4, 7, 9의 합 15, 26, 27이죠. 27 더하기 x가 32가 나오려면 x는 누가 나와줘야 돼? 5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라지 A라는 친구의 원소는 누가 되는 거예요? 1이요, 4요, 5요, 6이요, 7이요, 9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안 가도 여기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쵸? 1하고 5하고 6이니까 12가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죠. 그럼 A의 원소 중에서 가장 큰 친구와 가장 작은 친구의 합은 누가 나오시겠습니까? 1과 9의 합이니까 10이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잠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줄에 A 곱이가 3이라는 정보가 있어서 보니까 야, 너 3이다. 야, 너도 3이구나. 그러면 당연히 너와 내가 같아야 되니 A제곱 마이너스 2A는 3이니까 야, 너 방정식 처리 좀 해볼래? 그래서 A는 3 또는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죠. 아니 그런데 A라는 친구가 누구래? 자연수래. 그러니까 자연수인데 A에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A가 3이 들어가줘야 되겠지. 오케이. 스몰 A는 구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줄에 있는 이 친구를 집합에 우리 간단히 하시오. 집합에 연산이 들어가는데 간단한 연산들이지만 제가 이제 이 친구들을 차근차근히 좀 아는 거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선생님, 바깥에 있는 여집합이 굉장히 거슬려요. 그래서 첫 번째 설명을 드릴 건 뭐다? 드 모르간 법칙입니다 라는 친구가 등장할 거예요. 자, 바깥에 있는 여집합이요 들어오시면서 뭐 할 겁니까? 분배를 당하신다 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자, 그러면 좌변에 있는 A의 여집합, 합집합의 전체 여집합이라는 친구는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여집합이 각각의 항에 논하진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요 가로는 해체가 싹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운데 있는 요 친구는 무조건 원래 있던 친구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 친구 보이시죠? 요 친구. 자, 여집합의 여자는 남을 여자거든요. 나머지입니다. 반대 아닙니다. 자, 나머지요. 자기 자신을 돌아오죠. 나머지니까.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 되어서 A교 B 여입니다. 라고 간단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항도 내가 간단히 해보니 A교 B가 된다라는 건 바로 알 수 있으시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여러분들 초반에 어떤 친구들은 눈치채지 못할 테고, 그리고 우리의 눈은 되게 간사해서 이걸 생각을 잘 못하더라고. 얘들아, 내가 분배 법칙에서 벌려놨으면 다시 뭐 할 수 있어? 패키징을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깠으면 다시 포장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깐 거야. 그럼 다시 뭐 할 수 있어? 포장을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뭘 찾아줘야 돼? 공통인수를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공통인수. A교를 싹 묶어버리시게 되면 A교가 묶이면서 B 요거 있는 합집합의 B여가 묶여버리시겠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나와 나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누구라고요? 유니버스. 나와 유니버스의 교집합은 누구라고요? 나요. 그러면 라지 A는 누구라고요? 나 A에다가 3대입 해보자. A에다가 3대입하면 스몰 A가 쌈이니까 1이요, 쌈이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5. 다 더하시면 답이 누구야? 9. 오케이. 자, 봅시다 얘들아. 자, 이런 문제가 나와서 또 흠칫하셨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1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세요. 원소가 몇 개가 있죠? 10개가 있죠. 10개가 있으니까 너무 많아. 아니, 그리고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을 이야기하는데 딱 봐도 10개니까 부분집합 몇 개 생겨? 1024개에서 공집합하면 1023개예요. 그렇죠? 1023개에서 아니 가장 작은 애들을 뽑아내가지고 또 다 더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19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잠깐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리고 올 테니까 잘 봐주세요. 자, 느낌 있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집합 B라는 친구를 1, 2, 3, 4라고 데리고 오도록 할게요. 자, 부분집합의 개수는 16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부분집합을 16개라고 쓰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X라는 집합이 있는데 X는 B의 부분집합입니다. 맞아요? 이거 그냥 이렇게 써도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그 X라는 친구를 내가 이렇게 쓴다는 건 number of X가 되시는 거고, 이 number of x라는 친구를 썼을 때 0부터 시작하게 되면 0, 1, 2, 3, 4 총 5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지금 느끼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0개일 때부터 시작해서 4개일 때까지의 각각의 부분집합을 다 구해서 더하게 되면 이 모든 개수는 16개가 나온다라는 건 확인할 수 있으시겠지? 자, 그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저는 공집합이 나오겠습니다. 중괄호는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원소 1개짜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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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짜리요. 이렇게. 맞아요? 자, 2개짜리 갑니다. 1, 2요, 1, 3이요, 1, 4요, 2, 3이요, 2, 4요, 3, 4요. 이렇게 나오시겠죠? 자, 그 다음에 1, 2, 3이요. 1, 2, 4요, 1, 3, 4요, 2, 3, 4요.
그 다음에 1, 2, 3, 4요. 그럼 얘들아 생각을 한번 해봐봐. 1, 4, 6, 4, 1. 다 더하면 어떻게 나? 16개 나오는 거 확인을 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걸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아. 첫 번째 라인 이거 뭐죠? 원소의 개수가 1개일 때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원소의 개수가 1개일 때 원소 1이 몇 번 등장했어요? 원소 2, 3, 4 몇 번 등장했어요? 한 번 등장했죠. 원소의 개수가 2개인 상황의 부분집합에서 원소 1 몇 번 등장했어요? 3번 등장했죠. 원소 2, 3, 4 각각 3번씩 등장했죠. 원소의 개수가 3개일 때 얘네들도 지금 몇 번씩 등장했어요? 3번씩. 한 번씩. 그럼 토탈 모든 부분집합이든 원소의 개수가 동일한 부분집합이든 원소가 등장하는 횟수는 뭐하다?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이게 새로운 사실이잖아, 일단은. 그치? 생각지 못했던 사실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야, 그러면 너 이렇게 부분집합 잡았을 때 각 부분집합의 최소 원소들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해서, 아니, 그러면 얘들아, 선생님 원소 1개짜리에서 최소 원소들의 합은 요거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1개짜리인데 자기 자신이 가장 작은 거잖아요. 2개짜리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 이렇게 앞에다 쓰니까 자기 자신들이 가장 작은 거 아니겠어요? 그치? 그러면 이렇게 쓰게 되면 다 작은 거니까 다 더하면 되는데요, 선생님? 각 부분집합의 최소 원소들의 합을 구하세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쓰니까, 아니, 다 더하면 되는데, 구분이 안 가는데,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 잘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만약에, 요 친구 있으시죠? 내가 1023개를 다 쓸 수는 없잖아. 16개를 다 써서 본 거고. 그렇죠? 그러면 내가 2, 3, 4라는 부분집합에서 최소 원소가 2라는 거를 찾아낸 거를 생각을 해보니 2요, 3이요, 4요 라는 상황에서 1이라는 친구가 없기 때문에 2가 나온 거죠. 최소 원소가 2가 나온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아, 이거 생각해 볼래요? 선생님, 3하고 4라는 부분집합에서는 최소 원소가 3인데요. 그 말은 1하고 2라는 원소가 뭐 했기 때문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최소 원소가 3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 생각을 이렇게 잡아봅시다. 선생님, 나 하나만 얘기하고 싶어요. 뭐? 지금 우리 반에 있는 구성원들을 카운팅할 때 내가 남자, 여자로 구분해서 셀 때 총합과 안경을 낀 사람과 안 낀 사람으로 구분해서 센 총합은 같을까 다를까? 같겠지. 어차피 총합은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쵸? 그러면 내가 원소의 개수로 구분한 친구들이나 원소 1로 구분한 친구들이나 카운팅해도 결과는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선생님, 기준을 최소 원소로 잡아버려서 최소 원소가 첫 번째 2의 10제곱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2의 10제곱분의 1이라는 원소를 최소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들이 몇 개입니까?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그 부분집합들을 얘를
반드시 뭐 하고 있어줘야 돼? 갖고 있어줘야 돼요. 이 말인즉슨 부분집합에서 특정 원소들을 반드시 하고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겠지. 그러면 모든 원소의 개수가 10개인데 그 중에서 특정 원소 1개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또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선생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얘들아 내가 집합기호를 쓰고 여기에 맥시멈으로 10개의 자리를 일단 깔아놓고 갈 건데요. 그 10개의 자리 중에 한 자리는 먼저 2의 10제곱분의 1이라고 깔고 간다고 생각을 하시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깔고 가니까 내가 갖다 쓸 원소는 몇 개 남았어? 9개 남았죠. 그렇죠? 그럼 이 9개로 뭘 만드는 거야? 부분집합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얘를 거기다가 다 살포시 위에다 올려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어요? 이해 가시겠어? 자, 살짝쿵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까 봐 다시 설명드릴게요. 1, 2, 3, 4라는 친구에서 1이 반드시 들어가는 부분집합은 어떻게 센다고요? 1을 먼저 빼놔요. 그럼 2, 3, 4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듭니다. 공집합 2, 3, 4, 2, 3, 2, 4, 3, 4, 2, 3, 4 8개가 나왔죠? 여기에다가 1, 1, 1, 1, 1, 1, 1, 1을 다 넣어주세요. 그러면 1이 들어간 집합들로 다 뭐가 되겠습니까? 바뀌는 걸 볼 수 있겠죠. 1이 반드시 들어간 집합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설명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의미가 뭐예요? 2의 10제곱분의 1이 반드시 들어간 부분집합의 개수예요. 그 개수 곱하기 최소 원소들을 곱하게 되면 뭐가 나와? 2분의 1이 나오겠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2의 10제곱분의 1이라는 최소 원소들의 총합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가 되겠어? 선생님, 이번에는 2의 9제곱분의 1이 최소 원소가 되고 싶은데요. 그러면 얘를 반드시 인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얘를 인해주면은, 그러면 2의 10제곱분의 1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야, 너는 반드시 그러면 나와줘야 되겠다. 넌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 소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그러기 위해서 특정 원소가 들어가면 안 돼요. 라고 써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2에 전체 원소 10개 중에서 특정 원소 하나 인 해주셨죠. 그 다음에 특정 원소 하나 아웃 해주셨죠. 그러면 나오게 되는 2의 8제곱이 뭐가 되겠습니까? 2의 9제곱분의 1이라는 친구는 반드시 갖고 있고 2의 10제곱분의 1이라는 원소는 갖고 있지 않은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야. 이 개수에다가 곱하기 2의 9제곱분의 1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지? 얘를 최소 원소로 갖는 모든 총합이 나오는 거지. 근데 뭐가 나와요? 걔도 또 2분의 1이 나오잖아. 그럼 이 짓거리를 하게 되면 각각의 원소별로 10개잖아요. 2분의 1이 몇 개 생기겠어? 10개 나오겠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답은 2분의 1이 10개 나온다고요? 5라는 답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끝나는 거겠죠. 이해되시겠어요? 편안하게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21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슬슬 봅시다. 자, 이 문제는 유명한 스타일의 문제인데 이걸 조금 변형했어요. 왜 유명하냐면 이제 조건 나 때문에 그래요. 조건 나 때문에. 조건 나 때문에 유명하고. 자, 칠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유니버스는요, 우리의 세상은 18의 양의 약수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유니버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1이요, 2요, 3이요, 4, 5, 6이요, 9요, 마지막에 제가 좋아하는 18이요. 자, 근데 부분집합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그 부분집합들을 가지고 순서상을 만들 겁니다.
그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솔직히 이제 문제들을 보면 이렇게 순서상 구하라는 문제 나오면 이제 짜증나기 시작을 합니다. 약간 노가다스럽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자, 근데 일단은 A, B는 공집합이 아니다. 그래.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 그 다음에 조건 나를 보시게 되면 얘들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X가 A의 원소이면 X분의 18도 A의 원소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친구는 약간 세트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 소리예요? 그러면 야, 유니버스의 부분집합 A, B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원소 X는 이상한 애 들어올 건 아니야. 그럼 유니버스의 원소가 들어올 텐데 1이 들어가게 되면 따라서 18인 친구가 한 세트, 세트. 얘네들은 같이 다닐 거야. 그 다음에 이제 2가 들어오면 9가 세트. 3이 들어오면 6이 세트. 얘네들이 이제 한 덩어리로 다니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얘네들이 뭐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A의 원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해석이 자유분방하게 굉장히 프리하게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선생님, 얘네들이 A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니 잠깐만, 언제 얘네들 모두가 다 A라고 이야기했어? 그런 적 없어요. 그냥 A가 될 수 있다고 그랬지. 이거 원소 한 개만 A일 수도 있고 여기 두 개만 원소일 수도 있고요. 다 원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가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내가 X가 A의 원소이면 X분의 18도 A의 원소입니다 라는데 오케이, 1 들어가면 18, 2 들어가면 9, 3 들어가면 6이니까 오케이, 니네들은 A의 원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돼버리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답의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근데 이걸 오답이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데 다른 문제에서는 이 풀이가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아, 여기에 있고요. 내가 여기에 이제 A하고 B에 투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조건 다를 보세요. A하고 B 합집합은 뭐가 됩니까? 유니버스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야, 니네 누구 찍을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니네 누굴 찍을 거야? 그러면 A하고 B 누구 찍을 거야? 뭐 찍을 선택지가 2개 있죠. 그쵸? 2개. 야, 니네 누구 찍을 거야? 2개요. 니네 누구 찍을 거야? 2개요. 이렇게. 그치? 근데 이렇게 찍었는데 A, B는 공집합이 아니다가 발동이 딱 걸려버려. 갑자기 얘네들이 발동이 딱 걸려버리면서 야, 잠깐만. 이렇게 8가지의 가지수에서 야, 얘네들이 얘네로 몰빵하는 경우 그럼 B는 뭐가 되는 거야? 공집합 돼버리지. 얘네가 이쪽으로 몰빵하는 경우는 A가 공집합 돼버리지. 그러니까 그 경우 2개 빼주세요. 그럼 답이 몇 가지 나오겠어? 6가지. 라고 이제 답을 이야기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혹시 이렇게 했니? 그러니까 이게 다른 문제에서는 이 풀이가 맞을 수도 있지만 이 문제에서는 이게 아니거든요. 잘 생각해봐요. X라는 친구가 A의 원소라고 그랬지 얘네들 다 갖다 쓴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잖아. 언제 이걸 다 갖다 쓴다고 얘기했어?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죠. 선생님, 그럼 네 말에 따르자면 넘버 오브 A가 2개일 수도 있겠고 요거 하나일 수도 있는 거고요. 4개일 수도 있는 거고 3개 중에 2개를 갖고 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6개일 수도. 그럼 얘네들을 다 갖고 올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겠죠. 되시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선생님, A를 만약에 제가 가정을 해서 1하고 18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B라는 친구는 어떤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A 합집합 B가 유니버스라고 그랬지 교집합이 없다라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A가 1하고 18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데 합집합이 유니버스가 되니까
1하고 18을 제외한 2, 3, 6, 9. 즉 B에는 2하고 3하고 6하고 9는 반드시 인을 해줘야 된다라는 제약이 걸려버리게 되는 거죠. 1하고 18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되는 거죠. 반드시 인이 되어버립니까? 네. 2의 6제곱에서 4를 빼버리면 몇 개가 나와요? 4개가 나오시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순서상은 1, 18일 때 4가지. 순서상이 4가지가 나오는데 1하고 18일 경우, 2하고 9인 경우, 3하고 6인 경우 3가지의 경우가 있으니까 총 3, 4, 12가지의 경우가 첫 번째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시겠어요? 근데 이게 약간 나쁜 새끼야 이거. 이거 왜 나쁜 새끼냐면 이거 경우의 수거든요. 이거 실질적으로 인간적으로 조금만 더 나가면 아주 그냥 파트가 경우의 수로 가도 별 문제 없는 친구예요. 그렇죠. 나쁜 새끼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시다. 선생님, 이 원소가 4개죠? 그치. 그 원소가 4개면 어떻게 해요? 자, 3C2로 가세요. 자.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세대를 뛰어넘는 풀이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노가다로 갈게요. 이거는 못 쓰니까. 제가 뽑을 수 있는 가지수는 뭐가 됩니까? 요렇게 2개, 요렇게 2개, 요렇게 2개. 몇 가지가 있죠? 3가지.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A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 3가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A를 1하고 18하고 2하고 9를 선택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게 A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B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럼 1, 18, 2, 9가 있으니까 1, 18, 2, 9가 있으니까 조건 다를 발동하려면 B라는 친구는 1, 18, 2, 9가 있으니까 반드시 3하고 6을 뭐 하고 있어야 돼? 인하고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2에 6에서 2개를 빼버리면 뭐가 되겠니? 2의 4제곱 아니에요? 16개죠? 그러면 얘일 때 만들어질 수 있는 B가 16개니까 순서상이 16개가 나오는데 얘가 3가지의 케이스로 만들어지니 16 곱하기 3이니 몇 가지가 나온다는 거야? 48가지가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6가지요! 6가지는 그냥 뭐예요? 1, 2, 3, 6, 9, 18 다 갖다 쓴 거잖아요. 그치? 이게 A잖아. B는요? B는 야, 네가 나오고 싶은 거 그냥 갖고 나와. 뭐 아무거나 나와도 합집합은 어차피 뭐예요? 유니버스 되잖아요. 그럼 B는 아무렇게나 나와도 돼요? 그러니까 B는 뭐가 돼요? 2에 2, 4, 6 6제곱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조건 가가 또 발동을 하는 거지. 야, 너 공집합이면 안 돼? 아이고, 알았어. 공집합 하나 뺄게. 나 누가 나와줘야 돼? 63가지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 3가지를 더하게 된다면 60가지, 63가지니까 최종 개수는 123가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뭐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장이라면 못 풀었을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일단은 23번 문제를 보시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선생님, 부분집합의 개수를 FA라고 이야기할게요. 그래, FA가 그러면 누구니? 라고 이야기하면 2의 number of A의 제곱입니다. 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니? 혹시 이 정도는 가능하겠어? 이거는 괜찮잖아, 우리. 그래서 내가 조건 갈아보니까 number of A는 20개고 number of B는 20개 이상이래. 그렇잖아요? 조건 나를 봤어. FA니까 내가 이 식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 2의 number of A의 제곱 더하기 2의 number of B의 제곱이라는 친구는 2의 F A 합집합 B잖아요. 그럼 여기에 내가 number of A 합집합 B를 써도 되겠지만 서도 우리 또 첨단을 달리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내가 요 정도 쓰는 것쯤은 이해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어요. NA 더하기 NB 빼기 NAU B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지? 그렇잖아요?
근데 뭐, 어쩌라고, 씨발.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야, 이것도 봐봐봐. 밑에 있는 거. 선생님, 아이. 이해. 이렇게 쓰면, 지금 저기 있는 친구랑 여기 있는 친구랑 겹치는 건 알 수 있겠지. 근데 잠깐만 있어봐, 얘들아.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요 친구하고 요 친구하고 요 친구가 지금 우리 입장에는 지수라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상식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지금 입장에서. 이게 두 개를 더했어요. 더했어.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이 친구를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니? 라고 난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아유, 내가 돈 들였는데 이걸 왜 못 바꿔보겠습니까? 나 돈 들인 사람인데요. 내가 돈을 들였어요, 선생님. 이게 바로 돈의 힘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돈의 힘이잖아요. 선행, 수원의 로그.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돼서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건 약간 개소리긴 한데 왜냐면요. 얘들아 잠깐만. 내가 지금 이거를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보여는 드렸지만 여기에는 진짜 큰 에바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넘버 오브 A 원소의 개수는 무슨 수죠? 자연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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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이 친구는요. 이거 나중에 배울 친구지만 이 친구는 태생이 무리수거든요. 범주가 달라요. 그 말은 무엇이냐? 내가 거듭제곱 더하기 거듭제곱을 할 때 여기에 있는 요 밑이라는 친구가 똑같은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선 지수가 다르면 표현이 안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다르면 표현이 안 돼. 될 수가 없어. 선생님 했잖아요. 아니 이건 이제 먼 미래 얘기고 여기가 자연수로 묶여버리면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버린 거잖아.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봐. 여기가 20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렇잖아. 근데 여기서 날 낚으려고 노력을 하지. 야 20 이상이야. 그러면 20 이상? 뭐 200, 2000, 2만 뭐 엄청나게 큰 수도 다 되잖아요. 그렇죠? 다 소용없어. 왜요? 2의 20제곱 더하기 2의 20제곱을 해야지만 2의 21제곱이 나오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수가 자연수로 묶여버리기 때문에 NB는 당연히 20제곱으로 묶여버리겠고 당연히 NA가 20제곱이고 NB고 20제곱이고 전체 결과는 당연히 21제곱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40에서 21이 나오기 위해서 교집합에 19가 나와버리고 답은 몇 번이 돼야 된다? 5가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으시는 거죠. 여러분들아, 벤 다이어그램으로 가시는 건 좋은 선택인데요. 대가리 터져요. 하다가 저 못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얘들아. 대칭 차집합이란 친구인데요. 일단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이렇게 대칭으로 좌우가 똑같은 모양이 나오게 표현이 된 친구고 식으로 표현한다면 A차 B, B차 A 서로 차집합인데 대칭 모양이죠. 두 개를 합집합시킨 거 아니면 이 친구를 연산을 통해서
합에서 교집합을 뺀 걸로 연산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뭐 교과서나 다른 문제집에서도 풀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대칭차집합에서 들어봤을 수도 있고 못 들어봤을 수도 있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대칭차집합의 성질이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이걸 다 외우기에는 약간은 좀 경제성이 없어요. 왜 경제성이 없느냐? 이게 그렇게까지 많이 출제가 될지 안 될지 의문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 문제에 관련된 것만 일단은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성질. 교환법칙 성립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대칭차집합의 표현을 삼각형 기호를 갖고 와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A 트라이 B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 A 트라이 B나 B 트라이 A나 다를 게 없다 이거야. 교환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결합법칙도 성립을 합니다. 결합법칙은 뭐가 되는 거야? 계산의 순서를 바꿔도 성립을 한다 이거죠. 자, 가로를 열고 A 트라이 B에다가 그 다음에 트라이 C를 해도 아니면 A 트라이에다가 B 트라이 C를 해도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다양한 성질 중에서 난 이것만 갖고 오고 싶어요. A 트라이 공집합은 A입니다. 물론 A 트라이 전체 집합은 A의 여집합입니다. 뭐 이것도 있긴 합니다. 뭐 문제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하지만 외워두면은 뭐 도움이 되긴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친구를 얘기해 드릴게. 별표 세 번째. A 트라이, A 트라이, A 트라이, 점점점, 트라이 A. A가 반복적으로 대칭차집합을 시켰을 때. 그리고 요 친구의 개수가 N개인데 그 N개가 총 짝수개일 때와 홀수개일 때 결과를 따져보자면 짝수개일 때 공집합이고 홀수개일 땐 A 자기 자신이 등장을 합니다. 봐봐. 선생님, 대칭차집합을 A 별 B라고 표현을 했었을 때 다시 30회 시행을 합니다. 근데 N번 시행했더니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고 싶어요. 근데 그 N이 누굴까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기 시작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솔직하게 2개짜리 벤 다이어그램도 아니고 3개짜리 벤 다이어그램인데.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X5 가보시게 되면 A, B, C, A, B죠. 맞아요? 그럼 X6 한번 가볼까요? X6 A, B, C, A, B, C 스타는 안 썼어. 자, 그럼 이제 가보자. 대칭차집합은 뭐가 성립한다고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요. 교환. 그 다음 뭐가 성립한다고요? 결합. 자기 자신 짝수개는 뭐라고요? 공집합. 뭐 공집합끼리 대칭차집합 시키면 공집합끼리 빼봐도 공집합이죠. 오케이. 6개는 공집합. 그럼 X7에서 처음 등장하는 친구가 누가 되겠어요? A 다시 등장할 거 아니겠어요? A죠. 선생님 그러면 진짜 갸꿀 6K 더하기 1인데 30까지 K에다 1 대입해봐봐. 아니 자연수 K의 합을 아이씨 노가다로 하자 그냥. 6, 1, 7이요 2, 13이요 3, 19요 4, 25요 이렇게 나오시겠죠? 2개 더하면 32 맞아요? 내가 원하는 답 64.
자, 이 문제는 잘 푸시는데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칠판 좀 봐주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집합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서 이렇게 세 개짜리를 쓸 거예요. A, B, C, 유니버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 적어도 한 편의 영어를 봤으니까 합집합의 여집합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즉 합집합이 곧 유니버스가 됩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 나는 A합, B합, C라는 친구가 50명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 NA, NB, NC라는 친구는 27 더하기 18 더하기 22를 쓰고요. 이제 여기서 빼려고 하시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A교 B, B교 C, C교 A를 빼려고 하시겠지. 스탑. 나는 이제 그거 안 할 거야. 아시겠어? 나 뭐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하늘색으로 여기다가 이 집합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 겹쳐졌잖아요. 겹쳐진 겹수를 좀 쓸 거예요. 여기는 한 겹, 한 겹, 한 겹, 두 겹, 두 겹, 두 겹. 여기는 몇 겹이에요? 세 겹이 겹쳐졌습니다. 라는 거 알 수 있으시겠지? 맞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두 겹이 겹쳐진 영역을 전체 녹색으로 처리하면서 두 겹이 겹쳐진 영역은 X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이 X는 영화를 두 편만 본 친구들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고, 핑크색으로 빗금친 부분은 Y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이 Y는 세 겹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이 Y는 뭐가 되는 거야? 영화를 세 편 본 친구들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영화 세 편 본 친구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8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배웠던 공식하고 조금 달라요. 왜죠? X를 뺐어. X가 지금 몇 겹 있죠? 두 겹 있잖아요. 녹색 한 번 뺐으면 이제 몇 겹 된 거예요? 한 겹 됐다라는 거 느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빼주세요. 누굴 뺄 건데? 이 Y 빼주세요. 여기 핑크색 부분 몇 겹이에요? 세 겹 있죠? 그 중에서 두 겹을 빼버렸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가뿐할 때가, 아니 선생님 50에서요 27에다가 18을 더하면 누구가 나옵니까? 45가 나오죠. 45에다가 21을 더하니까 누구가 나옵니까? 67이 나오죠. 67에서 X를 빼고요 8, 26을 더 뺐어요. 67에서 16을 빼보세요. 누가 나오죠? 51이죠. 그 X는 누구라는 거야? X는 1이야. 이제 문제 풀 수 있어요. 한 편의 영어만 관람한 사원수는 전체 50명에서 두 편 본 애들 빼주시고요. 세 편 본 애들 빼주시니까 몇 명이 나오겠어요? 41명이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3개짜리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를 세는 문제가 나올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식 말고 선생님이 지금 말씀드린 두 겹과 세 겹을 이용하게 되는, 그러면 얻는 이점이 뭐가 나옵니까? 선생님 두 겹만 있을 때하고 세 겹만 있을 때하고, 그러면서 한 가지 더요. 여러분들아 잘 보세요. 내가 X 더하기 Y를 쓰게 되면 이게 이제 이러한 표현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두 편 이상 본 친구들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조금 더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 요 공식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을 내가 여기에다가 야, 너 국어는 A고 영어는 B고 수학은 C라고 이름을 지어서 여기다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A고 너 B고 너 C야.
맞나?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국어를 합격한 사람은 92고요. 영어는 75고요. 수학은 63이고요. 국어와 영어를 모두 65. 뭐 이렇게 복잡해? 국어와 수학은 54고, 영어와 수학 48이고, 세 과목 모두 합격한, 세 과목 모두니까 다 합격한 학생의 수의 최소값은? 야, 너 왜 나한테 이런 걸 시켜? 여기다 X를 딱 줘버릴 거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선생님, 잘 읽어봐요. 뭘 읽어봐? 국어와 영어를 모두 합격한 사람이 65명이래요. 국어와 영어 AB죠. AB를 모두 합격한 사람은 65-X라고 쓸게요. 괜찮겠어? 그럼 더하면 65잖아. BC니까 영어 수학을 모두 합격한 사람은 48-X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AC는 뭐예요? 국어와 수학이죠? 국어와 수학을 모두 합격한 사람은 뭐가 되겠어? 54-X입니다. 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C는 수학이잖아요. 그럼 수학을 합격한 사람은 전체 몇 명이 되는 거야? C라는 친구는 63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내가 여기를 X라고 잡는 바람에 여기도 움직이면서 그럼 당연히 여기도 움직이겠죠. 영역이. 여기도 움직이고 그럼 당연히 여기도 움직이는데 그냥 저는 여기다가 Y라고 써봤어요. 이쪽 영역을 그냥 표현을 할 때. 자, 그러면서 이제 Y라고 썼는데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합격한 학생의 최소값은 이라고 얘기했을 때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교집합을 간단하게 그려놨는데 여기서의 교집합이 65명이고 여기서의 교집합이 54명이고 여기서의 교집합이 48명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작정하고 여기가 지금 가장 작잖아요. 그치? 그럼 이 핑크색을 여기다가 다 몰빵을 딱 시켜버릴 거야. 몰빵을.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런 느낌이 들죠. 여기에 48명이 다 들어가는 거지. 이건 더 이상 커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교집합이. 그러면 세 과목 모두 합격한 학생 수의 최대값은 어디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야? 48명까지 갈 수는 있다라는 거겠죠.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최소값이지. 그치? 그래서 난 생각을 해봤어. 무슨 생각이요? 그럼 얘네 좀 다 더해볼래? 응, 다 더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더할래? 48-X 더하기 X 더하기 54-X 더하기 Y 이렇게 더해봤어. 그러면 48하고 54하고 더하고 그럼 뭐가 돼야 돼? 얘는 102가 나오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더하기 Y가 나오시겠죠. 그쵸? 근데 그게 명수가 몇 명에 나와야 됩니까? 63명이 나오셔야 되겠죠. 그럼 63명을 딱 계산해버리게 되면 39는 마이너스 X 더하기 Y는 0이 나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이라고 써버리게 된다면 X 마이너스 39가 나오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실 거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Y라는 친구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됩니까? 0 이상입니다. 라고 잡아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X의 범위는 누구부터? 39부터 시작해서 48까지 내가 원한다면 몇 번이다? 4번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아, 5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아.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어저께 저도 어제 이 문제 보는데요. 집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문제 보면서 유튜브 한 3분 보고 또 문제 한번 읽어보고 유튜브 보고 집에서 공부가 안 돼요. 문제 푸는데 한 진짜 4시간 걸린 것 같아. 와, 진짜 유튜브는 정말 마성의 사이트예요. 뭐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아. 가하고 나를 보고 난 생각을 했어. 내가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서 블랙라벨 이 교재가 약간 집합하고 명제는 좀 진짜 지저분하고 더럽고 진짜 짜증나고 찢어버리고 싶거든요. 왜냐면 문제가 들어온 것도 들어온 거, 표현도 지저분하고 아무튼 그래요. 솔직히 약간 경제성은 똥망이에요. 굳이 이걸 이렇게까지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 뭐 그래도 해야죠. 뭐 학교를 그렇게 가셨으니까. 그래서 어저께 문제를 풀 때는 내가 어떻게 약간 좀 편안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학생이라면 어떻게 좀 야매스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풀까,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 풀어봤어. 좀 어떻게 빠르게 풀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생각을 해본 거야. 아니 이 자리에 2개가 들어간대. 근데 합집합이 몇 개래? 6개라잖아. 그럼 여기에 4개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럼 여기에 4개가 들어가는 경우는 여기에 2개, 여기에 1개, 3개, 아니면 뭐 3개, 1개가 들어가겠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야, A의 모든 원소의 곱하고 B의 모든 원소의 곱이 똑같아 라고 나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상식적으로 아니 A차비 영역에 순수 A 영역에 원소가 하나밖에 없으면 똑같으려면 당연히 여기에 총량은 작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 그렇잖아. 여기서 가장 큰 새끼가 9라고 해봤자 3개의 곱이 9밖에 안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너 어차피 꺼져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럼 니네가 나오겠지.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한 거지. 아 내가 어차피 최대를 가고 싶은데 A의 원소의 곱하고 B의 원소의 곱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난 이제 포커스를 2번째 뭘 생각했냐면, 야 니네 둘 일로 와봐. 너 3은 어차피 짜져. 넌 나가 있어. 어차피 최대 넌 쓰겠냐? 어차피 안 쓸 거. 너 5하고 7 니네는 뭐예요? 소수지. 그렇잖아. 그럼 니네 둘이 여기 들어올래?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 니네 둘이 들어올래? 라고 생각을 해봤어. 근데 니네 둘이 들어올래? 라고 생각을 딱 해봤는데 약간 애매한 게 뭐냐면, 내가 어차피 6개를 뽑았을 입장인데 그러니까 얘를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얘를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난 맨 처음에 7을 일단 여기다가 준 거야. A하고 B의 공통에다가. 그 다음에 뭘 줬냐면, 야 어차피 주는 김에 A와 B의 곱은 같고 합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가장 큰 친구 9는 여기다가 넣어주자. 왜냐면 9를 여기다가 넣는 순간 약간 노답돼 버리니까. 왜 노답이 되어버리냐면 여기서 9를 넣어주는 순간 여기서 그 9만큼 커버를 쳐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 9의 커버를 쳐주려면 얘는 3이 2개잖아요. 그치? 그럼 3이 2개가 나오려면 3 2개가 있는 친구들이 누가 있어? 3하고 6 이거 2개밖에 없다고. 그럼 여기는 어쩔 수 없이 2가 들어올 수밖에 없지, 같아지려면. 그럼 3, 6, 2, 9가 돼야 되니까. 그럼 3, 6, 2, 9가 되어버리면 여기에 또 다른 친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그 친구를 누굴 넣어줄 거야? 8을 넣어줘. 다양한 친구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했지. 야 그러면 내가 7하고 9를 넣어줘서 일단은 16이라고 총량을 맞춘 다음에 7하고 9를 제외해버리고 나머지 친구들 중에서 이쪽과 이쪽에 2개씩 넣는 상황에서 곱했을 때 똑같은 친구가 나오는 게 뭐가 있겠니? 라고 보니까 8, 3, 24하고 6, 4, 24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8하고 3을 주고 여기에다가 6하고 4를 주게 된다면 뭐 상관없잖아요. 어떻게 들어갔든지 간에. 그리고 내가 이걸 다 더해봤어. 3, 4, 6, 8, 7, 9. 그럼 7, 14, 16, 37. 그래 몇 번 더해봤더니 이게 가장 크더라. 더 이상 큰 수는 안 나오더라. 이게 답이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맨 처음에 풀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미묘하게 여기에다가 7, 8을 넣으신 분들도 있으시겠고 8, 9를 넣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이거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다 좋습니다. 정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러면 얘는 배제하고 여기 들어갈 친구부터 생각을 해보자. 2개를 곱해서 같은 수가 나오는 조합부터 생각을 해보자. 큰 수부터 가보자. 9를 갖고 왔어요.
9, 3, 27 커버 쳐줄 숫자 있어요 없어요? 없지. 9, 2, 18 6, 3, 18 이렇게 있으시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 또 있어요 없어요? 9, 1은 9, 3, 3 이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8 갖고 와볼게요. 8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8, 3, 6, 4 이렇게 되어버릴 거 아니야.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7은 갖고 오면 망하죠. 소수 갖고 오면 안 되니까. 그럼 여기에서 6으로 훅 떨어져요. 근데 6을 갖고 오면 1로 와버리니까 굳이 6에서는 또 생각할 필요가 없어. 5는 갖고 오면 안 돼. 4도 1로 오니까 3. 그러면 이거 두 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6, 3, 4. 얘가 1이 더 커. 8, 9, 3. 얘가 1이 더 커. 근데 얘가 1을 더 줘. 실질적으로 얘가 1이 더 큰 상황이잖아요. 8, 3, 6, 4가. 얘보다. 그치? 그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 교집합은 내가 7, 9를 넣을 수 있어.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 교집합은 누굴 넣을 수 있어? 넣어봤자 7, 8 넣을 수 있어. 누가 크겠니? 밑에 있는 친구 크잖아요. 그러니까 빼박 답은 누구? 37. 아시겠어요? 간단하죠?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스가 1, 2, 3, 4인 세상이 있어요. 그거의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A의 원소는 M이야, B의 원소는 K야. 걔네들을 각각 넣었을 때 나오는 원소들을 갖는 집합을 얘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냥 집합의 이름표죠. 그냥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집합의 이름표니까. 그냥 있는 거를 골라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기억 보세요. 선생님 A는 1이에요. 그럼 M이 1이구나. M이 1이니까 I의 1제곱이구나. B는 1이에요. 그럼 I분의 1. I분의 1 실수하면 마이너스 I 아니겠어요? 그쵸? 그러면 더하기 마이너스 I의 1제곱이 있겠고 I 더하기 마이너스 I의 2제곱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서 나오는 두 친구 X, A, B라는 친구의 원소는 우리를 더해주세요. 0이죠. 우리를 더해주세요. I-1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기억은 참입니까? 네, 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대입을 시켰잖아요, 지금. 자, 근데 니은을 봤어. 야, 니은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자고요. 넘버 오브 니네 원소의 개수, 넘버 오브 A의 원소의 개수 곱하기 넘버 오브 B의 원소의 개수. 자, 이 친구의 집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저기 위에도 써져 있지만 I의 M제곱과 마이너스 I의 K제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맞죠? 맞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나와 있을 때 그 친구가 누군지 모르지만 만들어지는 원소의 개수라고 이야기하는 건 NA의 원소의 개수와 NB의 원소의 개수를 곱한 친구보다 작다와 같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럼 같게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뭐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까?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A에다가 1을 줬어. 한 개. 원소 한 개. 1을 줬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기도 원소 한 개. 1을 줬어. 그러면 얘는 뭐예요? 한 개 한 개 나오시는 거 확인했죠? 그쵸? 그리고 여기다 1을 대표 여기도 몇 개 나왔어요? 0이라는 한 개 나온 거 확인했잖아요. 그럼 등호 성립하는 거 보였어? 안 보였어? 보였잖아. 등호는 성립을 한다고. 그러면 같은 경우는 성립할 수 있겠는데 그럼 작은 경우도 성립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혹시나 이러한 고민을 하실 분들이 생길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반대되는 경우는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여기의 개수와 여기의 개수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얘가 더 커진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왜요, 선생님?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씨. 만약에 예를 들어서 A가 1이고
B가 3하고 4야. 그럼 조합을 때려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1, 3, 1, 4, 2, 3, 2, 4 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가 나올 수 있겠지. 그럼 NA 곱하기 NB는 2 곱하기 2니까 여기서는 경우의 수가, 경우의 수를 한다. 원소의 개수의 곱이 4가 나오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는 1, 3, 1, 4, 2, 3, 2, 4기 때문에 일단은 맥시멈 4가지의 경우가 만들어지시겠죠. 여기에서 작다가 왜 성립하냐면 여기를 1, 3으로 잡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1, 3으로 잡아버리고요. 여기도 1, 3으로 잡아버릴게요. 아니면 여기를 2, 4로 잡으면 여기도 2, 4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가보자.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i의 m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i의 k의 제곱에다가 2를 넣어볼게요. 2 넣으면 누구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시겠죠? 맞아요? 2 넣어보세요. 2 넣으면 누구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1 나오셔야 돼요. 마이너스 2 나오시는 거죠. 4 넣으면 어떻게 돼요? 2 나오시겠지. 4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니까 0 나오시겠죠. 2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4 넣으면 누구 나와? 1 나와서 얘도 0 나오시겠죠. 그럼 결과 몇 개 나와? 3개 나오지. 4개 넣었는데. 그러니까 작다라는 거 성립해서 니은이 참이다 라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자, 방금 니은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서도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제가 A와 B를 적당하게 만들어서 대입을 했다라는 거 보셔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A하고 B를 가장 크게 만들어 놓고 이 친구를 I의 M제곱과 마이너스 I의 K제곱에 대입을 하면 토탈이 다 나올 수 있는 건 16가지가 나오겠지만 분명히 뭐가 생길 수 있겠어요? 중복되는 게 생길 수 있겠고 그 중복을 뭐 해줘야 돼? 제거해줘야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빠른 계산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i에다가 더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다가 라인 하나 긋고요. 마이너스 i의 1제곱부터 가볼까요?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2제곱은 뭐예요? 마이너스 1. 세제곱은 뭐예요? 플러스 i죠. 4제곱은 뭐예요? 플러스 1이잖아. 이렇게 4가지가 나오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쓰시고 여기 뒤에 있는 친구는 똑같이 쓰십니다. 라고 할 수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나옵니까? 세 번째는 i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i 쓰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플러스 i, 플러스 1. 마지막에는 이제 1 쓰셔가지고 가시면 되겠죠. 1 쓰셔가지고 1 플러스 쭉 그어주셔서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플러스 i, 플러스 1 쓰겠다 이 말인 거야. 그럼 살아남은 게 0, i 마이너스 1, 2i, i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i 플러스 1, 2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원소의 개수는 12개가 아니도 몇 개다? 9개가 되어서 기억 니은입니다. 라고 이제 마무리 지을 수가 있는 거겠죠. 배울 때마다 새롭죠. 요번에 배우는 거를 이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제대로 한번 배울 때 배우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일단 이 문제를 보셨을 때 9 이하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9개를 그냥 쓸게요. 얘는 집합 문제보다는 경우의 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좋겠죠. 자, 고민을 좀 해봅시다. 조건을 만족시키는 부분집합 X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 너 원소는 2개 이상이야. 오케이. 일단은 2개 이상이고 원소들끼리는 서로 소예요. 라는 말이 써 있어요.
그럼 서로소가 되기 때문에 공약수는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친구들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지금 누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면 뭐 일단은 1 있으시겠고 3 있으시겠고 5 있으시겠고 7 있으신데 문제가 뭐냐면 야 잠깐만 야 나는 네가 오면 내가 못 오고 내가 오면 네가 못 와야 되겠지. 그렇잖아? 그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2, 4, 6, 8 입장에서는 다 짝수니까 2가 하나씩 있잖아요. 그럼 니네 중에서는 한 명만 나오면 나머지 애들이 다 못 나오는 거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시겠죠. 근데 그 중에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친구가 누구냐면 얘예요. 얘는 2도 있고 3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상황을 좀 구분을 하려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야, 2하고 4하고 8은 얘네들은 한 통속이야. 왜? 2가 등장하면 4, 8이 못 등장하잖아. 일단 하나. 짝수인데 6은 조금 다른 케이스의 친구야. 왜? 얘는 2하고 3이 있어버리니까. 얘가 등장하면 2, 4, 8도 못 등장하는데 3하고 9도 못 등장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러면 아이씨 짜증나는데 짝수를 아예 배제해버려 라고 해서 홀수만 등장하면 어떻게 될까? 라고 상황을 구분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상황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키우기는 좀 쉽지는 않죠. 그냥 여러분들 저 새끼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거는 거의 뭐 경험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차곡차곡 쌓는다, 보면서 따라한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상황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볼게요. 누구? 2를 줄게요. 그러면 2를 맨 처음에 주면 4하고 8은 써요? 못 써요? 못 쓰시겠죠. 그럼 이제 4하고 8은 봉인당했어. 그럼 이제 누굴 갖다 쓸 수 있어? 1, 3, 5, 7, 9 1, 3, 5, 7, 9에서 이제 여기에 등장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부담 없이 생각하세요. 원소는 2개 이상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원소가 1, 3, 5, 7, 9에서 하나만 등장해도 일단 조건은 만족을 시키는 거야. 2개 등장해도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 3, 5, 7, 9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을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원소가 몇 개죠? 5개죠. 그럼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2의 5제곱개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맞아요? 그럼 2의 5제곱개에다가 32개잖아? 거기에다 이제 2를 살포시 넣어주면 모두 2가 들어간 부분집합이 되는데 이제 이렇게 세면은 문제가 생기죠? 왜? 서로소가 위배돼 버리니까. 그리고 2개 이상에도 위배가 되죠. 그래서 일단은 하나 뺍니다. 이거 뭘 뺀 거예요? 공집합 하나 뺀 거예요. 그 다음 또 뺄 거예요. 누구 뺄 겁니까? 1, 3, 5, 7, 9에서 서로소를 만족하기 위해서 3과 9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반드시 인되어 있는 친구들을 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친구들이 누구죠? 이 친구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 이게 계산된 가지수는 무슨 가지수예요? 1, 3, 5, 7, 9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에서 공집합 빼시고요. 3, 9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친구가 빠진 겁니다. 거기에다가 2를 살포시 넣어주면 나는 조건 가와 나를 만족하는 집합입니다. 근데 짝수가 4가 될 수도 있고 8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나는 여기에 2인 경우, 4인 경우, 8인 경우를 세 가지를 볼 수 있으니 곱하기 3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32에서 8 빼니까 누구죠? 24인가요? 1 빼니까 23, 3 곱하니까 69. 자, 이제 69에서 더하기를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황을 가시죠. 선생님,
6 들어왔어요. 그러면 얘는 또 편해. 왜요? 3하고 9는 아예 제끼거든. 157 가지고만 생각해. 157만 가지고 만들 거야. 2의 세제곱. 그럼 2의 세제곱으로 157의 부분집합을 만들었는데 조건 나가 이제 만족하기 시작했어. 근데 얘들아 조건가 2개 이상이니까 에이 공집합 하나 빼줘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몇 개가 나와요? 7개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선생님 홀수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 이건 쉽죠. 위에서 다 했으니까. 2의 5제곱에서요 선생님 공집합 빼시고요. 그 다음에 3구가 동시에 들어간 거 빼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됐어요. 근데 뭐가 됐어요? 13579 단독으로 쓰이는 원소 1개짜리도 빼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가 나옵니까? 2n3에서 5를 빼니까 18? 18. 그럼 다 더하게 되면 뭐 나와요? 76에다가 다 더하니까 누가 나오겠어? 95입니다. 94죠? 그럴 수도 있죠. 저의 실수는 웃어 넘길 수 있지만 니네의 실수는 웃어 넘길 수가 없는 꼭 기억하세요. 니네 실수는 나의 실수는 웃어 넘길 수라도 있겠지만 니네의 실수는 아주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져야 되는데 이것들은 야 다른 애들은 특히 여학생들 시험 못 보면 아주 대성통곡을 한다는데 니네는 울지도 않아. 나 옛날에 가르치는 애들은 시험만 봤다 하면 우는 애들이 허다했는데 니네들은 뭐 감정이 울지도 않아 아주 그냥. 응? 이것이 수능인다 1번을 보시게 되면 A의 M이라는 친구의 집합은 굉장히 순서상스러운 친구를 원소로 갔는데요. 근데 네가 누구니? 라고 물어봤더니 와, 야 미정계수가 3개나 있어? 근데 어차피 기억 같은 경우는 그냥 쿨하게 M에다가 4를 줘버리니까 그러면 기억부터 가볼까요? 2의 A의 제곱 그럼 4니까 곱하기 B를 만족하는 4 A하고 B는 자연수니까 A가 1이라고 가정한다면 B는 2가 나올 것이고 A가 2라고 가정한다면 B가 1이라고 나오겠고 그래서 1,2, 2,1이 됩니다. 오케이 기억 맞습니다. 자, 니은 보시게 되면 자연수 K에 대해서 M이 2의 K의 제곱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 원소의 개수는 K개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서 내가 AM이 저 친구를 만족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2의 A의 제곱 곱하기 B라는 친구를 M이라고 쓰는데 그 M이라는 친구가 2의 K의 제곱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M이라는 친구가 자연수 K이기 때문에 뭐 M이라는 친구는 당연히 나올 수 있어봤자 뭐 2, 4, 8, 16, 32 이렇게밖에 올라갈 수가 없으신 친구가 되시겠죠. 그러면 뭐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여러 가지로 놓고 볼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자연수 K라고 했으니까 그래 좀 무식한 방법이지만 K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한 4가지 상황을 일단 보여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자, K가 1이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가 1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A는 1이고 B는 1이야. 한 가지밖에 안 만들어지지. K는 1이니까 나오는 순서성도 몇 개죠? 1개. K가 2입니다. K가 2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어떻게 돼요? 1,2와 2,1이 만들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K가 3이 됩니다. 3이 되면 A가 1로부터 시작해서 4로 가죠. 2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2는 4니까 2로 가죠. 그 다음에 3으로 시작해서 1로 가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뭘 볼 수 있냐면 내가 K라는 숫자를 지금 1, 2, 3, 4로 늘려가면서 여러분들한테 규칙성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A라는 친구가 1, 1에서 2,
1에서 2에서 3. 그런데 그 1에서 2에서 3으로 가는 게 K에 있는 숫자까지 늘어난다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에 4까지 한번 볼까요? 선생님 K가 4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A가 1일 때 B는 16이 나오겠고요. 2일 때는 뭐가 나와줘야 돼요? 4가 나와줘야 되겠고요. 3일 때는 2가 나와줘야 되겠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4일 때는 1이 나와줘야 돼. 이렇게 4개가 나오는 거 확인했어요? 그럼 이제 확장을 시켜버리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요, K는 어떻게 돼요? 응? K는 어떻게 되더니? K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A라는 친구는 1부터 시작해서 당연히 어떻게까지 늘어나겠니? K까지 늘어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B라는 친구는 어떻게 움직이겠니? 라고 이야기하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16이 아니라 8이죠. 2의 제곱, 지수가 하나 작죠. 2의 세제곱, 지수가 하나 작죠. B라는 친구는 2의 K-1제곱부터 시작해서 지수가 하나씩 다운돼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1까지 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A, B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몇 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K개. 그러면 니은도 뭐가 된다? 참입니다. 라는 걸 단박에 보여드리진 않고 규칙성에 의해서 늘어나는 거 확인시켜 드렸으니까 이해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또 이제 디귿을 봤어. 아따 이 새끼 이거 진짜 여러 가지로 굴려먹네 이거.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야. 1개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겠지. 아니 그러면 2의 A의 제곱 곱하기 B라는 친구가 M이 나올 텐데 그게 A, B가 1이 되도록 하는 두 자리의 자연수 M의 개수가 누구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앞에 기억 니은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서도 우리 여기에서 기억 니은 디귿의 문제점은 뭐냐면 기억 니은을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야? 얘들아 니은에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2의 A제곱 곱하기 B라는 친구가 2의 2제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나올 수 있는 A는 누가 나왔죠? 1와 2를 등장시켰죠. 맞아요? 2개를 등장시켰어요. 왜요? 여기에서의 2제곱은 A를 1과 2가 등장하게 만드는데 충분하니까 그러죠. 근데 나는 여기에서 원소를 몇 개 등장시키고 싶다고 합니까? 1개 등장시키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지수가 2개가 나오면 안 돼. 1개가 나와줘야지. 그런데 나는 2자리라며. 그러면 당연히 짝수는 나오지 말고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줘야 된다 이거야? 홀수 들어가줘야 된다 이거야. 그럼 얘가 1로서 봉인당하고 얘가 홀수로 나오니까 원소의 개수는 꼴랑 1, 홀수 이렇게 한 가지가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 AM은 1이 되도록 하는 두 자리의 자연수 M의 개수는 23입니다. 라고 숨차 이야기하면 뭐 걔가 맞겠니? 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부터 되겠냐? 누구부터? 두 자리의 자연수니까 M의 개수는 그러면 2 곱하기 홀수가 되는 두 자리의 자연수 M은 홀수의 시작이 누구부터 시작돼야 되겠어? 5부터 시작해야 되겠지.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야 되겠어? 홀수니까 49까지 가야 되겠죠. 5 다음에는 이제 7로 가시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얘는 뭐가 되겠어요, 선생님? 2n 플러스 3. 2n 플러스 3이 49가 나오고 싶어요. 넘어가게 되면 46. 23개 맞죠?
n에다가 1 대입하게 되면 누구 나와요? 5 나오고 23 대입하면 49가 나오니까 23개 맞습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5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Everyone, look at me, please. 얘들아, 4번 봅시다. 헌혈을 희망하는 학생을 A라고 이야기를 해서 number of A가 28이라고 이야기하고 환경보호 활동에 희망하지 않은 학생을 B의 여집합이라고 이야기해서 10명이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학생이 50명이기 때문에 유니버스를 50명으로 잡는다면 헌혈을 희망하는 학생은 40명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모두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아까서부터 제가 교집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친구의 최대 최소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교집합이라는 친구를 하실 때 여러분들아 첫 번째 아까 선생님이 들이밀어 라고 이야기한 거를 느끼셨을 때요.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를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렸을 때 A는 28명이고 B는 40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헌혈을 희망하는 친구들이 환경보호 희망하는 친구들에 다 포함될 수가 있는 명수잖아요. 아니 그러면 진짜 편안하게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A교 B가 갈 수 있는 최대값은 누가 될 수 있겠어? 살포시 다 밀어넣을 수 있는 28명이 될 수 있겠지. 그런데 최소값은 누가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은 유니버스가 50명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통 안에 A, B를 쫙 밀어가지고 아주 벽에 탁 밀려가지고 꽉 차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A, B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색깔로 구분해서 그려드릴까? 그렇게 해서 A가 이렇게 벽에 딱 붙고 B가 이렇게 해서 벽에 딱 붙는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야.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라고? 교집합이 최소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교집합이 최소가 되는 상황이라면 즉 유니버스가 50명인데 합집합이 그때가 50명이 된다는 상황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합집합은 A 더하기 B가 되는 거고 A 더하기 B가 몇 명인 거예요? 68명이 되는 거고 그때 A 교집합 B를 빼면 되는 거니까 A 교집합 B가 몇 명이 나오는 거죠? 그쵸? 이 숫자가 나오면 거부할 수가 없죠. 18명. 그럼 최소값은 18명이니까 두 개를 더하게 되면 46명 3번입니다. 라는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